안녕하세요. 날자팔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를 고소한 업체를 공개해서 망신 주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제품 리뷰를 하다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고소 후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는 형사소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입니다. 제가 업체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 내용을 보면 제가 영상에서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 업체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처럼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화해 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업체는 고소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화해는 필요 없고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약 2주 뒤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담당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업체 관련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의 핵심 재료에 대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 이 사건 제품의 핵심 재료가 땡땡임에도 피고 동영상에 땡땡이라고 단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원고는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이 땡땡이고 원고가 땡땡에 게재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소개 및 광고 내용에는 원재료 중 땡땡의 기능성 내용을 특히 강조한 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정한 원재료명의 표시 기준 등에 비추어 피고의 동영상 중 핵심 재료라는 내용이 단순히 사용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를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원재료는 땡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 동영상 중 위와 같은 내용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와 같은 내용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품이 땡땡이 함유된 건강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주장. 피고 동영상에 땡땡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게재에 언급된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는 다른 제품임이 그 동영상의 내용 자체로 확인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29일에 접수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22년 2월 4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소송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꽤 길어졌습니다. 제가 고소인 측의 소장을 확인하고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을 보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저와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 제가 업체 대표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소송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소를 취하하시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차라리 제 말을 믿으세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업체 입장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좋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의 목적은 피해자, 약자 보호, 정의 구현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이번 소송에서의 유일한 승자는 원고 측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과 준비 서면 등을 읽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서술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피고를 원고로 잘못 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담당 판사님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헬스 보충제 리뷰를 해오면서 항상 맞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도 실수를 종종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사익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실수와 잘못을 감추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발견하거나 지적받는 즉시 정정 또는 삭제를 했습니다. 마이프로틴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을 때 가격을 잘못 계산해서 하루 만에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올렸습니다. 베네틴 포데이충 리뷰 영상에서는 공장 면적을 잘못 계산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정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찾아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마이프로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잘못 계산해서 역시 하루 만에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뉴욕웨이, 아이언맥스의 경우에 제가 실수한 부분은 없었지만 업체 관계자분과 이메일로 대화를 했고 업체가 사후에 어떤 부분을 정정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고 업체도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후 대처를 잘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도 있고 사후 대처를 미련하게 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후 대처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냥 간단하게 인정하고 정정하면 됩니다. 본인이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 준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지적당한 것만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저를 고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고소한 대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법무법인과 거래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돈 낭비하지 말고 그 전에 저에게 연락주세요.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해드리고 싸움을 원하면 싸워드립니다. 법적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대화가 우선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